네, 금요일 주식심화론 주제 보시죠. 거스를 수 없는 물결, 로봇, 국내 로봇 산업의 현황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입니다. 네. 로봇의 대중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정말 로봇이 우리 가까이에 훌쩍 다가왔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근 들어서 로봇에 대한 코멘트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맞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이게 사람의 영역에 대한 어찌 보면 그러니까 로봇이 참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로봇이라면 단순히 요즘에 나오는 로봇, 아니면 어린애들 로봇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로봇은 협동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화와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생태계를 거듭한 이제 휴먼 로봇이 있어요. 좀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설명하면서 드릴 건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게 왜 로봇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하느냐면, 노동 인구의 감소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줄고 있지고 뭐 다른 나라는 인구 느는 나라도 있겠지만 일단은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전라남도 뭐 고흥부터 시작해요 이런데 농사 짓는 이 원래 네팔 사람들이 다 야간에 짐 싸두고 다 도망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TV 이게 8, 9시 뉴스도 나올 정도로 네. 노동 인구가 되게 심각합니다. 예. 특히 시골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농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2차 산업,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물류까지 이 분야를 가리지 않는 이제 활동을 이제 진행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쪽 섹터가 더 크게 되면 비대면화 되면서 이쪽 섹터가 좀 많이 조금 더 활성화된 것 같고요. 이 팬데믹으로 영향을 해서 전 세계가 이제 로봇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주목하자는 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로봇을 다 알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좋은 주제로 한번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일자리에 대한 생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림이 있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 이 핸드폰을 하나 만들려면 많은 R&D 기술과 공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인력이 들어가서 생산하고 정밀한 부분은 산업 로봇가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어찌 보면 조화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판매를 하면서 서비스적인 부분, 마케팅에서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하면서 이 시장이 형성화되는데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원래 인건비란 것은 경기 하방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쩌면 획기적인 지금 산업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반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이제 서양의 시대를 받아들였을 때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반대하는 것도 어느 일시적인 부분이고 계속 지금 시장은 확대해 나간다는 점, 그게 조금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동안 많은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펼쳐질 때 결국에는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 가운데서 핵심은 생산성의 향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의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아이템으로 로봇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전 세계 로봇 시장의 성장세가 일어났네요. 규모를 알아볼까요? 네, 뭐 생산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로봇 시장이 이제 하나로 한 34조 한 7천억 거의 한 35조 정도 됩니다. 이게 세계 로봇 연맹 기준이거든요. 네. 로봇 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산업화 로봇들이 워낙 지금까지 어찌 보면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면서 계속 이루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로봇 연맹이 있고요. 대부분 지금은 제조 로봇이 일단은 강세입니다. 제조 로봇이란 뭐냐면 TV 같은 데 뉴스 때 보면 이 차 프레임이 지나가면 이 관절 로봇들이 용접을 하면서 일정하게 간격을 주면서 레일을 지나가면 하는 이렇게 제조 로봇이 대부분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이 서비스 로봇이란 것은 그러니까 협동 로봇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제인데 커피숍 같은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커피숍 가면 네 고객님 뭐 드시겠습니까? 라면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하면 그냥 아이스 2잔을 만들어서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 멘트가 없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균일하게 펌핑을 해서 기계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이거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곳이 이제 지금 하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특히 사회에서 많이 보면 치킨점에서
어느 정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기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면서 뜨거운 열에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계가 혹한 3D 더럽고 위험하고 이렇게 그런 덴저러스 우리만 3D라고 하지 않습니까? 3D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협동 로봇의 일단 시발점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위험한 부분도 실제로 이제 바다 이런 데서도 이제 로봇이 이제 진화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 지금 토마토 지금 이 건물 앞에 보면 지금 이번에 또 한 3일 전에 삼성물산에서 지금 다리 그 월드컵 양화 다리 그쪽에 보시면 사람 한 명 죽었어요. 거기서 이제 펜스 밑에서 다리 밑에서 한강 밑에 작업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구명조끼도 입고 있었고 네. 이 중요한 라인도 하고 있었지만 예. 풀지 못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로봇가 이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좀 영상 하나 지금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좀 좋겠는데 그 바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그냥 임시적 지금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방법인데요. 지금 요즘에 이렇게 뭐 흰나노부터 시작해서 많은 태풍이 오가면서 많은 부유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많은 공공인력이라든지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힘들고 다 주기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에 각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떠 있는 부유물들을 그냥 수거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만들어서 그물망으로 일일이 10명, 5명이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물에 익사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렇게 생겼지만 이제 큰 이제 보조기구를 달아서 관절 로봇이 들어가면서 위에 있는 것을 라이다와 렌즈로 인해서 인식을 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집어 올리는 기술. 그래서 위험하고 안전한 그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저는 혹한 바다에서도 저렇게 로봇이 이제 자율주행처럼 로봇이 이제 운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이는 사실은 미약하나 끝은 화려하고 창대할 수가 있는 게 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지금 로봇 시장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아니라 진짜 전망입니다. 예. 이렇게 안전하고 그리고 비용 자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줄이죠.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산업이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그리고 뭐 많은 공상과학이나 영화 속의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잖아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올해 봤던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가 버즈라이트이어예요. 네. 보셨어요? 아,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여기에 그러니까 펫 로봇이 나와요. 펫 로봇이요. 예, 네. 강아지인데 네. 애완동물 같은 강아지인데 네. 로봇이에요. 네. 근데 우주 생활을 하는데 그 강아지가 도움을 주는데 네. 그 안에 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학습한 걸 더 빌드업을 시키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그 주인에게 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인상 깊었고 아마 좀 화려한 끝은 화려하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로봇의 진화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뭐 엄청난 정도가 아니고 로봇 네. 생태계 자체가 그냥 기술로 관절로 해서 뭐 베어링이나 모터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그 로봇이 있는 반면에 예. 휴먼 로봇이 있습니다. 휴먼 로봇 아까 말씀드린 사족 보행을 한다든지 이족을 보행하면서 하는 건 동일하게. 그러니까 사람은 피가 있어요. 이 혈관을 지구 두 바퀴 반의 혈관을 이용해서 우리는 생명이란 게 있지만 이 로봇은 생명은 2차 전지입니다. 충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베어링이나 불리는 그런 것만 교체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지금 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문제는 지금 나오는 휴먼 로봇과 기존 로봇은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빅데이터가예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머릿속에 달기는 아직까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5G로 인해서 클라우드가 있는 상태에서 연산을 빨리 해줘서 빨리 인지를 시켜주는 방식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 휴먼 로봇이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라든지 이제 CPU 발전으로 인해서 진짜 조그만 칩 안에 그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다 들어와서 기억, 학습 모든 것을 다 인지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차후의 이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은 미약하도 끝은 화려하고요. 네. 그 안에 말씀드린 2차 전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정밀 부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되기 때문에 어차피 통신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경기 침체 구간에서 우상방을 가는 종목들에 어찌 보면 하나라도 없어요. 이 안에서 또 폐배터리도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 종목들도 네. 분명히 미래 사업에서는 끊임없는 이 어찌 보면
계속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 AI대에서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습니다. 네네. 이건 역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어서 단순한 관절을 움직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두뇌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도 앞으로 로봇을 하겠다. 현대차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에 진출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을 봤을 때 어느 나라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지금 산업용 로봇들은 아시다시피 제어 계측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 이렇게 독일이라든지 일본이 제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성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시장과 수요 시장이 있습니다. 수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미 시장, 미국 시장이 일단 주도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삼성이나 LG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왜 현대가 계속 하냐면 클라우드 시장. 왜냐하면 삼성도 삼성 SD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적인 이렇게 메모리 칩을 잡아내는 모든 것이 연동된 삼성 SDI도 있고 하나의 기업에서 다각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로봇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에 바퀴가 없이 관절로 이용한 보면 모듈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희 회장님 때부터 시작해서 맹인들, 안내견들을 실제로 이게 기계화해서 그냥 왜냐하면 강아지도 어쩌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판단력도 미스가 있을 수 있지만 기계는 판단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 지금 계속 프로젝트가 연구 중이기 때문에 향후 한 2, 3년 안에는 상용화되면서 좀 정확한 데이터, 왜냐하면 통신망도 같이 구축이 되는 게 조금 아직은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5G라는 게 실질적인 도심지만 되지 시골이라든지 산간지방 같은 데 가면 전파라든지 여러 가지 안테나라든지 통신망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저 궤도 위성에서 쏘는, 그래서 테슬라의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계속 같이 한 발 두 발씩 뻗어나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트위터라는 것을 전 세계 개인 핸드폰에 보면 시그널 메뉴를 만든 게 어제 자기가 그 트위터 사무실에 갔었어요. 어디 갔는데 가방을 두고 간 게 아니라 손을 씻고 세수를 하는 세면대를 두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가 임원들이 저 사람하고 일 못하죠. 왜냐면 이 사람은 일 머신이니까. 왜냐면 집에 가지 말라고 같이 일하자니까 그걸 가져가는 이유 뭐냐. 내하고 있는 순간에는 여기서 씻고 생활해야 된다는 그걸 암시한 거예요. 원래 테슬라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일론 머스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의 시장이 지금 테슬라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현대,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LG 그렇게 해서 지금 3파전으로 시작해서 대기업들도 쏙쏙이 다 들어오는데 제일 중에 전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우선적일 겁니다. 자동차와. 그래서 완성차와 전자가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빠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삼성카도 지금 진보로 계속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재밌는 시장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 구간에서 어찌 보면 하나의 크게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게 이 정확한 이게 생태계적으로 봤을 때 로봇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카테고리만 딱 정해서 뉴스를 계속 내가 봐야 된다 하면 로봇을 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그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것도 결국에는 전기차, 로봇, 그리고 이러한 SNS까지, 클라우드까지 다 클라우드, 빅데이터까지 바라본 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산업용 로봇 보겠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국내 현황을 알아볼까요? 네, 국내 현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책입니다. 저는 이게 정책에 대한 수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께서 처음에 지금 임기 1년도 채 안 됐지만 할 때 이 반도체라든지 이 첨단 과학에 안철수 위원장과 같이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산입니다, 예산. 근데 예산이 생각만큼 많이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나오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지금 로봇 지금 산업진흥원 집계를 하더라도 5조 한 4,700억 정도, 그 정도뿐이 이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산적인 부분도 조금 더. 근데 110대 근데 국정 지금 과제를 갖다 한번 쭉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겁니다.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는데 로봇을 만드는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로 바뀐 거죠. 그다음 그런 부분도 있고 배터리. 근데 미래 전략적인 이제 AI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계속 늙어가고 시간 이제 평균 이제 나이들이 계속 이제 생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들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이제 건강 관련된 분야에서 의료 로봇, 휴먼 로봇 시장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같이 하고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면이 가봐 바다라지만 사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 로봇 이번에도 군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지역 그다음에 지뢰가 영어로 지뢰가 마인인데 전 세계 마인이 있는 국가 중에서 세계 3대 국가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비무장지대. 그래서 그 마인이 사람이 들어가면 다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이족 보족 로봇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조금 기준을 가지면서 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시장은 저는 좀 좋다고 봐지고요. 일단은 산업부에서 조금 비전 제시를 좀 명확하게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좀 좋아질 건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국정 과제로만 나왔지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다는 뭐 이렇게 야심찬 그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서 로봇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로봇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나눠서 기업 현황들을 살펴볼게요. 네. 예. 먼저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성장의 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예. 준비해 주신 표를 보시면은 국내 산업용 로봇 관련 대기업 사업 현황 한번 좀 띄워볼게요. HD 현대, 한화, 두산 이 세 기업에 대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고요. 네. 예. 현대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네네. 산업 로봇 1위죠. 왜 그러냐면 현대 무벡스라고 해서 물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의 생산 라인 자체도 산업화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왜냐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사람이 용접이라든지 뭐 판금 이런 것도 로봇이 레이저를 커트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현대 차의 중심으로 한 현대 HD가 어찌 보면 거의 주력이라고 봐지고요. 저 두 번째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협동 로봇 부분을 이제 하나를 이제 대기업 최초로 협동 로봇을 이제 성공 개발 2017년도에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있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이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를 일단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티 두산 자체가 약간 이제 에너지 관련 섹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 또 이제 산업종 중에서도 보면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고압 케이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러니까 조금 특수 로봇 이런 쪽 관련 종목에서 계속 프로젝트 한다는 소식을 사실은 한 4개월 전에 제가 여의도 발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 되게 비밀적이랍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이 사업 자체가 행해졌을 때 투자했을 때 현실적으로 얼만큼 이윤이 남고 나을 수 있냐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좀 미약한 수준이라고 좀 봐지면 되고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가전이라 부르면 자동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협동 로봇 그런 쪽이 좀 시장이 조금 펴나가는 어찌 보면 중심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산업 로봇은 현대 자동차 중심으로 HD 현대가 거의 업계 1위라고 저는 봐지고요. 스마트 팩토리와 현대 무벡스 말씀드리다시피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봇 부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 모비스가 하고 있고, 이그 로봇을 많이 만들게 된다면 또 현대 또 차 자체 내에서도 글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물류 유통까지 맡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대가 거의 그냥 주도권의 그러니까 산업화의 주도권이기 때문에 산업용이 1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제일 크게 좀 보고 있다고 좀 봐집니다. 네. 지금 옆에 종목 코드가 다 있고요. HD 현대, 한화, 두산, 산업용 로봇 관련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두산 같은 경우도 많이 주목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두산 예. 같은 경우도 뭐 협동 로봇 관련된 일단 뭐 제품을 보유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게 물건이든 뭐든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서 큰 사업에 그에 대한 이익을 남기는 지점까지는 아직까지 오지 않아서 영화를 만들면 이게 200억이 들면 언제 몇 명까지 봐야지 그 정점에 오고 수익이 된다는 거였는데 로봇 시장은 아직까지 그냥 걸음마 단계처럼 그냥 기업들이 큰 손해와 투자 없이 그냥 조금씩 이어나가면서 대부분 인력 스카우트 리크루팅 위주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특히 LG전자도 한 4개월 전에 전 세계에 또 로봇 박사 10명을 또 초빙해서 거기서 또 비밀 스카우트도 하면서 야심차게
LG전자도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냥 기업들, 그러니까 지주사들의 사활이 걸린 어찌 보면 미래 먹거리의 어찌 보면 중심에 섰다고 좀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한화, 두산 이 세 기업 상장사들이 산업용 로봇 관련주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장축은 서비스 로봇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기업 사업 현황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지금 보시면 서비스 로봇이라 불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 로봇, 그러니까 내 대신 그러니까 사람 인간 도우미. 네. 그러니까 참 애매하게 로봇이라는 게 언제 기계와 로봇, 집에 로봇 언제 들이실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미래를 한번 내다보시죠. 저는 집에 그냥 한 두 명의 인간 도우미가 나와서 커피 사오러 한번 저 멀리 스타벅스까지 차 타고 나가서 알아서 사고 정리까지 하면서 이렇게 네. 잘 가지고 오는 로봇을 몸에 이제 냉장고까지 부착되어 있는 로봇을 한번 개발이 된다면 꼭 사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화해 줄 수 있는 지금 표준말로 교정해주는 언어 교정 도우미 로봇. 그다음 진짜로 디지코 지금 KT 같은데 지금 TV를 보게 되고 광고를 보게 되면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로봇과 함께 이 끝말잇기 하는 거 TV 보셨을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네. 너무 그 대화를 하면서 행복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97년도 때 이제 유학 생활을 이제 대부분 다 갈 때 해외 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영어를 잘 가르쳐 줘요. 왜냐면 가면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막 가르쳐 주고 그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그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알려주기 때문에 영어를 제일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언어가 제일 중요한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그 휴먼 로봇도 언어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에서 언어 이해처럼 동일하게 지시, 명령 키워 엔터가 언어이기 때문에 그 엔터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어쩌면 그까지 그러니까 네.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가 돼야지 그냥 기계도 잘 되는 거지. 그냥 기계만 되면 말 그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직과 위험한 것만 할 수 있는 그냥 단순 로봇,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을 위한 로봇만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라든지 취미, 나 같이 영화 볼 친구가 없으면 영화를 같이 보면 그 영화에 설명도 해주고 그 주연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네. 재밌게 대화해 줄 것 같아요. 네. 그런 시대가 저는 앞으로 한 10년 안에 올 거라고 예상하고요. 이야기가 좀 빠졌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요. 잼스 힙, 그러니까 잼스라는 이 그 로봇이 나온다고 올해 뭐 로봇을 출시한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완성 단계에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계속 이렇게 삼성전자부터 시작하고 제임스 힙 나온다고 이번 올해 말에 나온댔어요. 올해 말에. 올해 말인데 어제 또 이렇게 또 이재용 회장님이 10년 만에 또 부회장에서도 회장 됐고 어깨가 무겁다 했으니까 그 어깨에 또 제임스 힙을 또 같이 들고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회장님들이 항상 뭔가의 쇼타임에 나올 때 보면 항상 뭔가 획기적인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법원 가서 또 가셔야 될 일이 많이, 워낙 공사가 다망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제일 그 협력사부터 시작하고 회사의 지주사의 안에 내용에 있어서 제일 완벽한 구사를 할 수 있는 거는 현대와 저는 이 삼성이라고 저는 봐주고요. 네. 지금 지금 모니터에서 나오는 이런 것도 실제로 중국에서는요, 저가 형태로 해서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돈 50만 원, 그러니까 US 달러 한 450불에도 살 수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이 어찌 보면 센서와 라이더가 있는 경우에는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에 판매되기 때문에 그것도 기술력이 어찌 보면 안에 다 내장되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이 구축가 된다면 중국이 대량 생산을 하면서 안에 있는 뭐 관절이라든지 뭐 들어가는 뭐 센서 안에 부품이라든지 이는 장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품들이 좀 유력하다고 저 봐지 때문에 우리 국내 제품들도 조금 시장에서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큰 시장에 지금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을 절대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최첨단 산업까지도 이제 다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시장을 이제 좀 크게 좀 비율을 좀 글로벌 형태로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대기업들이 다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임스 힙 같은 경우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향후 어떻게
봐야 될지도 한번 모빌리티까지 같이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로봇이 아니라 하나의 큰 우리 생태계를 그냥 하나를 그냥 결주시킨 그 안에 로봇이 중심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비스 로봇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주목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 로보월드가 개막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내일까지 열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뭐 12개국 220의 기관 연구 단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콜라보 형태의 어찌 보면 기술 어찌 보면 수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본의 어찌 보면 이 모터라든지 일본이 그런 게 원래 전지라든지 소형 전지라든지 모터가 수준이 되게 높은데 국내 시장도 이제 많이 이제 침투하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방 전지라 로켓 배터리도 이제 소형 배터리로도 이제 많이 지금 이제 R&D 쪽으로 연구를 한다고 한번 의사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로봇 전시에 있는 로봇 월드가 지금 개막이 됐는데 이 로봇 월드 안에서도 지금 봐야 될 게 농업 분야도 또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 참 이렇게 정확한 팩트 마셨는데 어제 또 농업 박람회가 또 수원 컨벤션센터에 또 3일 동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람회 시즌입니다. 박람회 시즌인데 저는 박람회 시즌 때 스케줄 매매를 많이 하는데 주가의 흐름도 박람회 동일하게 농기구도 오르더라고요. 오늘 TNM도 한 6% 정도 오르고 하는 거 보니까 로봇도 지금 오늘 이 전시회를 통해서 뭔가 기술적인 다변화된 아까 나왔던 수상에서 이렇게 부유물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찾아가는 센서, 이런 라이다와 레이더 기술이 융합된다면 2025년 이제 애플카가 이제 성장하게 되고 하면 국내 이제 전장 부품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초 부분부터 많이 이제 가져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큰 대기업이 뭔가를 이루고 할 때 우리는 어찌 보면 국내는 최첨단 제조 국가로서 어찌 보면 기준에 들어가야지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힘은 아직까지는 정부라든지 기업의 어찌 보면 자금력과 그 좀 이렇게 생산력이 아직까지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좋은 시장 나올 거라 예상됩니다. 네. IPO 시장에서도 로봇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이달에 그 SBB테크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이후에 흐름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워낙 또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올라서다가 34,000원까지 올라서다가 지금 24,000원까지 밀려 내려갔는데 상장 이후 시가보다는 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기대할 만한 공모주 일정 있을까요? 아, 있죠. 잠깐 말씀드렸던 교촌 치킨 좋아하십니까? 교촌. 좋아하죠. 네. 교촌 치킨이 지금 이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뉴로메카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네. 지금 대신증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있는데 공모가가 16,900원으로 해서 어제 끝났죠. 예, 끝났죠. 지금 이 금액이 증거금만 들어온 게 3조 8천억. 이게 완전 큰 금액. 이렇게 너무 IPO 시장이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나온 거는 그러니까 로봇이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청량 경쟁률도 1181대 9대 1인가? 1181대 1이죠. 자, 이게 청량률이 이렇게 크게 나올다는 것은요, 그만큼 미래 산업에 컴백하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지금 아직까지 비상장에서 상장을 앞두고 나면 저 미리 나온 것도 교촌치킨에 이제 치킨을 튀겨주는 기계를 100대를 먼저 체인점에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치킨이 맛이 없어요. 아줌마가 기분 나빠서 잘못 튀긴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진짜 기계가 정확한 온도에서 정확하게 끄집어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맛에 대한 퀄리티도 확실하게 보장될 것 같고요. 이는 이렇게 생활적인 협동 로봇,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실제로 이 기업이 바로 뉴로메카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동 로봇 기업 뉴로메카가 다음 달 4일에 코스닥 상장 예정입니다. 어제 일반 공모가 끝났으니까 공모하실 수는 없고요. 납품처는 교촌치킨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16,900원, 희망밴드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된 기업이었네요. 상장 앞두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K로봇 ETF 출시 일정이 있었는데요. 네. 이 편입주들 내용들은 다 알려져 있거든요. 네. 수급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ETF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룰렛이라는 어찌보면 전통 옛날 게임에서도 보면 하나의 정확한 포트를 못 잡을 경우에는
차라리 오히려 바스켓 매매가 어찌 보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ETF가 어찌 보면 그걸 어찌 보면 지향한다고 보시면 될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은요, 기계가 있고 기계 안에 정밀, 뭐 감속기, 제어기, 모터,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 클라우드까지, 그다음에 통신망, 2차 전지, 반도체, 라이더, 랜드 또 이게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진짜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하나의 집단 군체입니다. 이 종목을 하나 골라내기도 힘든 시점에 차라리 오히려 이는 지금 섹터에 투자하게 된다면, ETF에 일단은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전 지금은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르다 생각하고요. 처음에 메타버스 관련 ETF도 처음에 나왔을 때도 상당히 화려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는 처음에 주위 분들한테 조금만 더 있어 하고 그랬는데, 있어 보니까 그냥 고점에서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보이도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자. 직접 ETF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고 보시네요. 종목별로 투자하기보다 ETF 지금은 쪽으로 그랬는데, 근데 담아두자. 지금은 제가 오늘 로봇을 말씀드린 것도 관심을 이제 새로운 아이템, 어찌 로봇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ETF도 나오니 관심을 가지면서 향후 동태를 한번 차트를 한번 지켜보면서 진입하는 구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왔으니까 사야 된다는 사고 관심 가지기보다는 네. 이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향방이 어떻게 갈 건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저는 계속 로봇 관련 종목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지만 끝내는 대기업들이 일단은 투자를 들어가면서, 우리 소로션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가 지분을 들어간 것처럼 뭔가의 특별한 뭐 매체가 있으면 그게 활성화되고 인지가 되면 일단은 자금력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찌 보면 텐베거가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분명 로보텍스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꼭 말씀드리는 감속기, 일본을 능가하는, 일본이 절대적인 감속기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걸 갖다가 원가를 절감하고 국내 감속기도 로봇에 충분히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로봇에 관련된 감속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는 휴먼도 있고 다 있지만 감속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속기 관련 종목들을 먼저 네. 찾아봐라 말씀드리셨습니다. SPG.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SPG입니다. 또 최근에 상장한 SBB테크 예, 두 가지 맞습니다. 종목, 맞습니다. 감속기 기업인데요. 네. 탑픽은 나온 건가요? 예, 투자 전략과 탑픽 정리를 해볼게요. 투자 전략과 탑픽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이라면 어릴 때 그냥 장난감을 그냥 만들면서 플랫 모델을 만들고 과학 뭐 박스를 해서 1호, 2호 하면서 학교 다닐 때 만든 로봇 그 종목 이름이 그게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서 만들고 관절 로봇을 만들고 하는 게 이제는 저도 어엿하니 이제 중년이 돼가고 세상도 바뀌면서 이 현실화가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왔던 어찌 보면 로봇이 이 산업 현장, 그러니까 사람의 도우미, 인간 도우미의 형태로도 이제 날로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증시와든지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도 분명히 이롭고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를 잃으면 분명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실수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계산한다면 로봇은 지금 경계 침체 구간에서는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바이오 섹터처럼 분명 점핑도 크게 올라갈 겁니다. 이게 2차 전지가 올랐던 것처럼 NFT라든지 뭐 블록체인이 오른 것처럼 이게 오를 때는 한 2분기, 1분기에서 한 2배, 3배, 5배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텐베거는 10년에 10배로 오르는데요. 우리 시장은 그냥 한 분기에도 그냥 5배씩 오르는 종목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로봇 시장 많은 섹터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모르면 두들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 방송 많이 보시면서 아무튼 하시면 전략 짜시는데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가운데서 분명히 배 혹은 5배 혹은 그 이상의 10배거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분명히 숨어있는 산업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감속기 쪽을 탑픽으로 꼽아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을 매도하면서 양대시장 낙폭이 1% 내외까지 늘어났는데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음 주 이 시간 또 주식심화론에서 주식 심화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